20대 국회 막차에 탑승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승계자, 민주당의 최연소 의원이기도 한 정은혜 의원을 저희가 오늘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의원 활동은 11일부터 시작을 하셨고 사실상 어제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의원님을 하루아침에 신데렐라 의원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경력을 쭉 보니까 정치권의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16년 동안 또 활동을 쭉 해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에서야 20대 국회 들어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의원 배지를 달게 되셨는데 소감이 상당히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의원직으로 보면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제가 뭐 막차를 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는 첫 차고요. 네, 제가 20살 때부터 당 활동을 했으니까 16년 만에 어떻게 보면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20살 때는 뭐 복사도 하고 커피도 타고 뭐 선거 율동도 하고요. 그렇게 많이 하다가 또 선거 운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 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또 유학까지 다녀오고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준비된 정치인이 많았으면 좋겠다. 특히 직업으로서의 정치인, 어린 시절부터 훈련이 된 정치인이 있다면 20, 30대에 장관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이 좀 하고 싶다. 뭐 그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된 신데렐라가 아니라 이미 16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온 준비된 정치인이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늦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루를 1년같이 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거의 뭐 한 30분 단위로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또 법안을 발의하고 이런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할 계획입니다. 직접 또 국회에 들어오셔서 국감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그 소감은 좀 어떠신지요? 아마 제 생각엔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되고 첫날부터 국정감사를 한 의원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감을 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국정감사인 건데 실제로 다른 의원님들은 굉장히 몇 달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고 받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의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국정감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국민의 시각에서 한번 해보자.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부의 그런 뭐 보고서라든지 어떤 업무 실적을 좀 보고 특히 기사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실제로 국민의 시각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또 산자부는 특히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원전 같은 것이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그 빚을 지불한다고 생각을 해요. 빚을 너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당연히 원전이 가장 싼 연료지만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주는 빚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문제나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이라든지 스타트업, 벤처 같은 경우로 해서 또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에 대한 좀 고충들을 듣고 장관님께 제안을 하고 특히 청년의 인사이트를 좀 드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자중기위도 직접 상임위를 선택을 하시고 또 지원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하고 또 지적을 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국감뿐만이 아니라 입법에서도 벌써 또 의정 활동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 라떼 파파법이라고 1호 법안을 포함을 해서 정은혜 생활법이라고 또 패키지 법안을 공개를 하셨어요. 한 12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죠.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모든 법안은 저의 그 인생의 경험에서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법이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층간소음으로 저도 아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뭐 층간소음 방지법이라든지 사건 사고 많죠, 층간소음으로. 그 실제로 제가 스토킹을 6년 정도 당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스토킹 방지법이라든지 뭐 음주 가중 처벌이라든지 또 아동들 이제 요즘 성범죄가 또 많이 기승을 부리는데 그런 관련된 법안이 있고 가장 중요한 법안은 말씀하신 대로 라떼파파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저도 지금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있고요. 남편이 지금 육아휴직을 얻어서 이제 예. 3개월에 무급 육아휴직을 얻어서 지금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국회에 입성하게 네, 돼서 남편분께서 맞아요. 육아휴직을 네네. 신청을 하신 거군요. 그전에는 예. 제가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웠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육아맘들이 공감을 하겠지만 예. 아이를 키우는 게 당장 하루하루 어떤 퍼포먼스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똑같은 일상인데 나는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근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육아에 있어서 보통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말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 국가가 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정이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부모들을 오히려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맞아요. 된다. 네, 그래서 특히 주 52시간과 같이 제가 사실 미국이나 유럽 친구들을 이제 유학 가서 많이 만났는데 예, 예. 보통 보면 4, 5시에 퇴근을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예. 주 52시간 특히 또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제 또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퇴사한 친구들도 많고 예, 예. 입사 시에도 뭐 결혼했어요? 아기 있어요? 그럼 좀 어렵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남성, 여성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지금 어린이집 보내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린이집을 한 몇 개월을 보내봤어요. 근데 예. 계속 막 눈물이 나서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 한 6개월, 7개월 된 아기를 데려다 주면 울고 또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 게 제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정부에서 20만 원을 줘요. 한 20여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제가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는 어린이집에도 한 50만 원 정도의 저에게 돈을 줘서 제가 지불을 하고 또 어린이집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교사에게도 지원을 해요. 한 아이당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지불이 되는데 예. 교사 한 명당 아이를 2~3명씩 이렇게 케어를 하게 됩니다. 아이는 사실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 밑에서 양육이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미 있는 정책이니까 저는 그 돈을 그럼 각 가정에게 주자. 예, 예. 네, 그런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정말 생활에서 우러나온 네, 맞아요. 그런 경험들을 네. 살려서 정말 생활 밀착형 그런 네. 법안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서 또 앞으로 이제 발의가 되는 거죠? 네네. 지금 예. 일단 아웃라인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세부 사항들은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법제처랑 상의를 해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예, 예. 그야말로 83년생 정은의 모든 그 문제점들을 고민들을 담은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무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특히 좀 청년층에서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좀 보시는지. 일단 요즘의 청년들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예. 기회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저 또한 미국 유학을 다녀왔지만 사실 제 주변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특히 정보도 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을 막 인터뷰한 걸 찾아서 기자님께 메일을 보내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한테 직접 연락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예. 그런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분노하고 계신 것 같고 특히 정치권에서 공정하지 않음에 있어서 그들에게 공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이 왜 분노하고 그들이 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지를 물어야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의원이 된 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제 또래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고 한데 제가 청년 비례로 당선이 됐지만 저는 20, 30대 청년을 대변하라고 뽑힌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30대 이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까지 미래 세대를 대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의정활동의 목표가 이제 성실한 의정활동, 정말 출석하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출석하는 게 아니면 저는 회관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해요. 회관 밖에서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그 들은 얘기를 제가 국회의원님들께 말하고 또 저 또한 그걸 법안으로 발의하고 지난주에 사실 제가 대학생들이 원하는 법안 발의하는 내용을 참관을 했어요.
너무 좋은 법안이더라고요. 예. 그 특히 요즘 이제 여성 연예인들과 그 약간 성적인 그런 영상들이나 사진을 합성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로 아직 그 처벌 조항이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명예훼손 정도로만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각지대가 많군요. 네, 그래서 이런 법안들은 신속하게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대학생 친구와 함께 그 법안은 또 발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제가 현장에서 듣고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까지 좀 지지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려고 예. 합니다. 그 짧게 인터뷰를 하는데 네. 그 국회 신입생으로서 정말 네. 열기와 패기가 네. 상당히 뜨겁게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 총선까지 남은 기간이 네. 예, 또 얼마 남지가 않아서 주어진 기간이 짧은 만큼 포부나 또 계획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특히 정치를 하다 보면 약간 중심을 못 잡을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가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원이 돼야 입법을 하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정치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역할이 중요하다. 예. 나의 역할을 찾고 싶다. 해서 일단은 제가 좀 늦가기로 이제 의회에 들어왔는데 당장 뭐 선거인단을 모을 수도 없었고 다음 선거에서는 이제 우리 당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느 곳이든지 출마할 의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좀 함께 청년들과 좀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자리보다도 저의 역할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사실 뭐 몇 개월 국회의원 하고 평생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생각하는 정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말과 글을 통해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제가 역할을 좀 감당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를 1년같이 생각하고 열심히 뛰겠다라는 의원님의 말씀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정과 패기 가득한 의정 활동 저희가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